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 휘말린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재무팀장이던 이모 씨가 앞서 235억 원을 더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존 1,880억 원에서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은 1,880억 원에서 1,980억 원으로 100억 원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씨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슈퍼개미로 주목받는가 하면 금괴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례적으로 큰 횡령 규모와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이 씨의 행보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 씨가 경찰에 붙잡혔음에도 석연찮은 점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씨가 돈을 담당하는 직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한 직원이 이렇게 큰 금액을 횡령하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다들 이 뉴스 처음 접했을 때 참 뜨악했죠. 네. 아니, 어떻게 직원 한 명이 1억 8천도 아니고 180억도 아니고 1,880억 원이었거든요. 처음 이제 뉴스에 그랬죠.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오늘자로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정정 공시를 했는데 그 정정 공시 내용이 보면 2020년 4분기에 한 200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또 한 100억 원, 그래서 합치면 한 335억 원 정도의 그런 횡령 금액이 더 있었다. 다만 그게 처음에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2020년도 4분기와 2021년도에 그 각 횡령했던 그 335억 원 정도는 이미 이 직원이 횡령했다가 반환을 해놓은 거예요, 회사에. 직원 그 잔고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 금액에는 처음에 이제 드러나진 않았었다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뒤늦게 횡령 금액이 더 나오니까 정정 공시를 했거든요. 그럼 합치면은 지금 2천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을 네.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도저히 그 재무 담당 직원 한 명이 횡령을 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내부에 뭔가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조력자라는 게 결국 법적으로는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처음에 지금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입장이 이제 그 재무 담당 직원 이모 씨죠. 그 이모 씨가 그 이제 체포된 직후에 이모 씨의 변호인발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 이 씨에게 어떤 이런 자금의 횡령과 관련돼서 지시를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즉시 그 이모 씨 및 이모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까지도 이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니까 법적인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보통의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라면 어떤 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미 다 조사가 끝난 것이냐. 그 이모 씨의 단독 범행이고 회사의 조력자는 없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얘기해버렸죠. 네. 하는 거는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진상조사 해보고 혹시라도 공범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범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발표도 다소간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씨의 어떤 범죄 행위를 이제 수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못지않게 이 씨와 어떤 실행 행위를 분담을 한 또는 공모를 한 그런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횡령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횡령 이후에 이 씨의 행방도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이 금액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 한 종목에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했을 때 신상 공개가 되는데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시나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했어요. 이게 횡령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투자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모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재무와
금융투자는 사실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단독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공시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법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 씨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면 절대로 이렇게 투자 안 했겠죠. 바로 공시되고 그러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알면서 그렇게 투자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아마도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거의 한 680억 원 가량의 금괴를 현금으로 금괴로 바꾼 건데 더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런 회사의 횡령 사건과는 좀 다른 네. 게 보통 회사에서 이제 그 경제 범죄가 많이 저도 다루게 되는데 보통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 하게 되면 본인이 적발돼서 처벌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어요. 다들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이런 거죠. 회사의 어떤 자금을 이제 개인 명의로 돌려서 이것을 이제 본인이 어떤 근데 유용하는 거는 급한 어떤 용처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모 상장사 주식을 뭐 1,000억 원 넘게 사들였었잖아요. 이렇게 사들일 때의 생각은 그거죠. 여기서 이득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득이 남으면은 이제 회사에서 본인이 횡령했던 돈을 그대로 이제 회복시켜 놓으면 이제 그 적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 씨 같은 경우도 보면 2020년 4분기와 2021년도에 300억 원 넘는 돈을 실제로 횡령했다가 반환해놨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범행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금괴를 사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금괴라는 거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이제 현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해서 본인이 현금으로 이제 바꿔서 어떤 생활을 하는 용도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용을 했다가 이제 자산을 증식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놓는 용도로는 맞지 않아서 아마도 굳이 추측을 하자면 도주를 좀 염두에 두고 금괴로 바꿨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주를 염두에 뒀다고 하기에는 해외 도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씨는 잠적 이후 또 자신의 집에 있었단 말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조금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걸 활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 씨가 아까 그 질문 중에 이제 그 5%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매입한 것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만약에 그것을 매수를 해서 공시가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다면 그 전에 도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모 씨가 그 본인의 그 아마 아내 소유였나요? 그 자택 4층이 이제 주거지였고 그 주거지의 아래층인 3층에 숨어 있다가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 결국은 앞뒤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5% 이상의 어떤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시가 돼 버렸고요. 그러면서 파주 슈퍼개미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면서 동시에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1,800억 원 상당의 어떤 잔고가 비어 있는 것을 이제 적발하고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나서 그 직전에 이제 그 이모 씨는 잠적을 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시가 됨을 즈음해서 본인이 뒤늦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외 도주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적발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주지 아래층에 이제 잠적하는 방식으로 숨어들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자금의 어떤 사용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제3의 어떤 그런 도주의 조력자 없이 그 잠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거주지의 그 1층 밑에 숨어 있다가 체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장 심사 직전에 지금 포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포자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그 조력자가 너가 이제 갔다 오면 챙겨줄게 뭐 이렇게 또 소설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장 실질심사 받기 전에 의뢰인들이 이제 다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영장 발부될 것 같나요?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구속 영장이고 그렇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소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 구속 영장인데 결국은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러면은 영장 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범죄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무조건 나오니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제로죠. 왜냐하면 풀어주면 도망갈 거니까 도주 우려가 너무 높아요.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도주의 염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갈 영장 필요가 실질심사에 가서 이렇게 뭐 얼굴을 대응을 들고. 하느니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씨가 횡령 이후 자포자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그럼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일단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범죄 금액이 지금 뭐 50억 이상이니까 특경법 적용되겠서 보통 최소 8년에서 12년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하나 변수는 혹시라도 그 이 씨가 본인이 어떤 저질렀던 그런 횡령 금액을 전액 회사에 다 회복을 시킨다. 이러면은 그 형량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실제로 그 금괴 수백억 원 상당의 금괴 행방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1,800억을 횡령을 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1,000억 원 넘게 했는데 그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거든요. 몇 배 수백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에 피해 회복을 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처벌의 수위는 8년에서 12년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속이 됐으니 추후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